수달 들어봤어요. 그게 뭐지한테 보면 아침에 보면 이 바보야 나가 있다 살아. 사람 보고 푸석푸석 멋지게 물기도 하고 수달을 많이 봤다고요. 요새는 안 비디더만 여기 수달이가 있어요. 운곡천엔 수달이 있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수달은 운곡천 생태계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천 환경이 건강한 곳엔 수달이 있고 수달은 그 지역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천연기념물 330호,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수달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천의 오염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동물이다. 운곡천 하류. 이곳 바위 틈에 수달의 집이 있다. 수달은 물가에 영구적인 자기 집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데 대부분 하천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들이다. 운곡천에서 수달이 발견되는 것은 바위 무더기와 큰 나무 뿌리 등 수달이 은신처로 이용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고기나 갑각류 등 수달이 좋아하는 먹이도 풍부하다. 어린 수달 2마리가 집 앞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다. 수달은 성격이 조급하고 예민한 편이지만 까불며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다. 특히 물속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자맥질을 치며 까부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다. 아마도 이 녀석의 어미는 외출 중인가 보다. 보통 수달의 활동 영역은 15km 정도. 그러나 새끼를 가진 암컷은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수달은 보통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능숙하게 헤엄을 칠 만큼 타고난 수영선수다. 새끼 수달은 생후 10개월 전까지 어미나 형제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사람들 왕래가 잦은 다리 아래 제방 주변에도 수달이 살고 있다. 수중부 아래는 좋은 은신처이기도 하지만 물고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이다. 수중보 및 수달의 집이다. 이끼가 없고 바닥을 파낸 흔적으로 미루어 최근까지도 수달이 있었던 것 같다. 수달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물고기를 놔서 수달을 유인해 봤다. 이 녀석은 임신 중인 암컷이다. 수달은 물고기를 가장 좋아한다. 하지만 식성이 까다로운 수달은 신선한 것만 가려서 먹는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상한 먹이는 절대 먹지 않으며 모래나 먼지가 묻은 물고기는 반드시 씻어 먹는 습성이 있다. 흔히 수달은 물이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에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급수 지역보다는 2, 3급수 지역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먹이 때문이다.
수달이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수중보나 양어장, 저수지 주변에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먹이가 풍부하고 은신처가 확실하다면 수달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운곡천은 명호에서 낙동강으로 합수된다. 수달 서식지로 알려진 낙동강 수계의 내성천과 강원도 영월의 내리천과도 인접해 있다. 이는 외부로 통하는 수달의 이동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수달의 활동 영역이 넓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저수지 주변에도 수달이 살고 있다. 수심이 깊어서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먹이인 물고기가 많기 때문이다. 저수지 가장자리 큰 나무의 둥치 아래 수달의 집이 있다. 수면적으로 출입구가 나 있으며 양옆에 또 다른 통로가 있는 등 전형적인 수달의 집 형태를 띠고 있다. 운곡천과 인접한 지역의 한 계곡. 이곳은 바위 틈을 이용한 수달의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수달이 임시로 거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수달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완벽한 자기 집이다. 집 앞에는 물이 천천히 흐르고 소가 형성돼 있으며 출입구만도 4개나 된다. 집안은 모래, 자갈, 마른 풀로 단장돼 있다. 삼이정 계곡 근처의 수중보. 인간이 하천 개발을 시작한 후 제방 주변도 수달이 애용하는 거처가 되어버렸다. 봉화군에서 내성천 적덕보 보강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로 주변 하천의 환경이 크게 변했다. 굶주린 수달 한 마리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하다. 이 녀석은 적덕보 아래에 살고 있던 수달이다. 공사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어둠이 내리고 녀석은 아직도 새 거처를 찾지 못한 모양이다. 주위를 살피며 먹이를 찾아 헤매던 중 결국 떠돌인 녀석이
이곳 터줏대감에게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떠돌이 녀석이 크게 다친 것 같다. 내성천뿐만 아니라 운곡천과 주변 하천에도 수정보가 새로 설치되고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천의 직선화는 자연성의 파괴를 뜻하며 하천이 자연성을 상실하면 수달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깎고 자르고 반듯하게 길을 내고 아주 사소한 인간의 간섭도 운곡천 식구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에 해마다 늘어가는 피서객들. 번식기인 여름철에 이들 역시 운곡천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다. 수달이 살아가는 이 땅은 곧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땅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운곡천은 어떻게 기억될까? 사람과 함께 호흡해야 할 운곡천. 운곡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때 생태계가 가장 안정적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땅 곳곳에선 또 다른 운곡천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운곡천은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싸우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곡천처럼 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이런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간섭이나 교란이 적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양을 한다든가 할 때도 그 시기가 지나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곡천은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생물 다양성에 보호를 하고 아니면 그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곡천을 절대적으로 어떤 식의 방법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을 뭐 일시적으로 산란식이라든가 어떤 번식기 때는 출입을 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몇 명 소수의 인원만 들어와서 그 자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총량제 역할을 기능을 도입을 해갖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올여름. 폭우로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하천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왔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공존. 이 어린 수달들이 살아가야 할 것. 운곡천의 생존 조건이다.